안녕하십니까. BYD 수원전시장 전수환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C-라이언 7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8일자로 저희 전시장에 입고가 되었고, 차량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 및 이제 차량의 이제 퀄리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능들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량 느낌을 보실게요. 우선 굉장히 다부지다는 인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션 X 페이스 마스크를 토대로 한 큼직한 아우라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커다란 에어덕트를 비롯하여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듯한 X 디자인, 해양 시리즈의 가장 최신형 버전답게 크기적인 부분이나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나 가장 완성도 높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굿바이 기능, 웰컴 기능 및 굿바이 기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자체는 이제 턴 시그널 헤드램프와 비롯해서 W자 헤드램프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코너링 라이트까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핸들을 이제 직접 조향하는 방향으로 라이트가 조사각을 바꾸면서 코너링 라이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차체가 굉장히 깁니다. 낮으면서도 굉장히 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전장 길이가 4,830mm, 휠 베이스가 2,930mm예요. 국민 아빠차라고 부르는 소렌토보다도 전장 길이가 3cm 정도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면부에서 보셨던 폭만 해도 1,925mm, 소렌토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높이가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저항 계수를 고려해서 이제 패스트백 스타일, 약간 쿱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천정이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옆으로 와이드하면서도 낮은 디자인,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이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장 길이는 훨씬 더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뒤 오버행이나 뒤쪽 길이가 짧은 만큼 휠 베이스가 길어져 있는 전기차 플랫폼답게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블랙 알로이 휠 투톤을 가지고 있으며, 안쪽에 보시면은 포피 브레이크와 더불어 타공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요. 비대칭 사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RWD 이륜 버전이지만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전기차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 타이어에 힘이 많이 실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뒷 타이어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측면부의 도어를 보시면은 팝업 도어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기아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기차,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중형 세단인 그랜저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옆에 라인 자체를 보시면은 더블 웨이스팅 라인이라 그래서 가감하게 직선으로 뻗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두 가지로 역동적으로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심미적인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더 길게 뻗으면서도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뒤 후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이제 디퓨저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쪽에 이제 스포티백, 이런 이제 SUV 스타일들은 와류 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파팅 라인, 이런 부분은 와류 현상을 조금 더 줄여주면서 공력 계수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디자인의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를 보시면은 물방울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해양 시리즈답게 바다의 이런 디자인을 해석한 듯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유리 쪽 상단과 하단에 스포일러, 다운포스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형상인데, 위에뿐만이 아니라 하단의 트렁크 리드 쪽에도 이렇게 과감하게 스포일러가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포티하면서도 더욱더 이제 달릴 때 주행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전구는 이제 오른쪽 뒤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R2-3하고 C하고는 다르게 최신형 버전답게 충전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들어가 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 충전 150kW까지 지원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급속 충전할 시에 10에서 80%까지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 요즘 같은 모든 대중적인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이제 표준적인 규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실게요. 트렁크는 기본 사이즈 50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2단으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이제 저희 V2L
멀티탭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도 또 내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하고 비상삼각대 소화기가 비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 우퍼가 자리하고 있고요. 다이노디오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기본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우퍼가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트렁크, 상단부 이런 마감 형태, 현대에서는 보는 제네시스급이나 아니면 수입차 독일차급에서 보시는 프리미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차급에서 볼 수 있는 마감 형태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배선을 잡아주는 이런 하네스 라인을 잡아주는 이제 몰딩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 옆에 들어가 있는 소재도 플라스틱 마감이 아니라 재질 자체도 굉장히 이제 고급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도어 쪽부터 보시면은 문 자체가 굉장히 묵직해요. 문이 열고 닫는 느낌 자체가 이 정도의 느낌 자체는 거의 제네시스급에서 느꼈던 그런 이제 문의 그런 무게감이냐 이런 움직임, 안쪽에 스토퍼가 걸어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볍고 경박스러운 느낌이 아닌 고급 세단에서 볼 수 있는 문의 이제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도어를 열 수 있는 도어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더블 스티칭 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감 처리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 자체를 이전에 실에서도 느꼈지만은 역시 실아이언에서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아낌없이 가져다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쪽에 보시면은 뒷좌석에 차일드락 기능부터 뭐 도어 이쪽,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스피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문을 닫았을 때 이 디자인의 느낌이 독일차에서 봤던 느낌인데 대시보드 상단하고 앞도어까지 이어주는 느낌이 운전자를 감싸주는 듯한 그런 포근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티칭 느낌을 같이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하다. 사실 우리가 중국차라고 하면은 늘상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가의 이미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아이언을 보시면은 동급 차종에 비해서 전혀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지금 보시는 그대로 같이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막상 만져보면은 나파 가죽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실과 같은 천연 가죽이 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연 가죽이 아닙니다. 비건 가죽을 쓰고 있어요. 타공되어 있는 느낌은 이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통풍 및 열선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형태는 이전에 아토3 및 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두꺼우면서도 스포츠 버킷 형태의 게이밍 시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가볍게 잡아준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도 운전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시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내장 퀄리티를 보시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15.6인치의 모니터예요. 이전에 이제 실과 아토3에서 보셨던 12.8인치의 화면에서 가장 이제 대화면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이 회전되는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요 A필러 쪽에 보시는 요 센서, 요게 뭔가 이제 보시면은 운전자의 눈을 여기 안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인식해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졸고 있는지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감지해서 계기판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기존의 모델 대비 조금 더 그래픽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차량의 이런 배경이라든지 지금은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이제 차량 자체에서 밤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야간 모드로 지금 계기판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 인터페이스, 속도계, 뭐 차량 주행 상태 깔끔하게 보여주면서도 인터페이스 자체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이미지를 이제 구현해 주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차하고는 다르게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우리가 뭐 핸드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최신형 이제 그 CPU라고 하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동해주는 이제 기반의 이제 CPU가 최신형 CPU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인조 가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강인해 보여요. 확실히 SUV다운 전형적인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이 보조 계기판에서도 그 모습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없는 모델이지만
지금 눈에서 보이는 요 바로 정면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부부제가 아쉽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아쉽지가 않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지금 보시는 요 15.6인치 화면,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 배경화면 자체도 테마 설정, 여기 보시면은 요 테마 설정 및 배경화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배경화면에 사진 같은 경우도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족 사진이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여기에다가 업로드해서 주행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지 멀티미디어 기능, 그 다음에 뭐 트렁크,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능들도 주로 가기 이제 편한 메뉴들을 다 편집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즉 나만의 이제 이런 메뉴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 통해서 기존의 아토3와 이제 실에 있었던 저희 BYD 스토어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은 다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모니터를 보시면 화질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보시는 그대로 왜곡 없는 영상 보실 수 있고요. 3D 모드로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하는 요즘의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재미난 기능은 여기서 투명 언더바디 기능을 쓰시면 3D 모드에서도 이렇게 재미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행할 때 이제 깜빡이 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왼쪽 오른쪽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통풍 열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이제 모델하고는 다르게 앞좌석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뒷좌석에 이제 열선 부재가 아쉽다는 고객님들이 많으셨는데, 뒷좌석에 드디어 열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직접 열선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YD 차량의 뭐 공기청정 시스템, 실과 같은 이제 이오나이저, 음이온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설정 기능 보시면 라이트 조작 버튼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로 오토라이트 기능을 한번 이렇게 설정만 해두시면은 따로 물리적으로 라이트를 실수로라도 끄고 다니실 일은 없으실 거다. 이게 처음에 라이트 기능이 안으로 들어와서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 실수로 조작을 해서, 요즘 뭐 밤에도 이제 우리 스텔스라고 말하는 라이트 끄고 다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없이 오토라이트 모드나 설정해둔 모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 컬러가 기존의 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앰비언트 모드 등하고 같은 색깔과 요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시장 불빛이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밤에 보시면은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예뻐요. 이게 하단에 무드등, 그 다음에 측면의 도어 쪽, 이렇게 이제 무드등이 은은하게 이제 비춰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실과 아토3에서 보셨던 자동 와이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아이언 같은 경우에 기존 차들하고 가장 차별했던 부분이 워셔액을 분사했을 때 차체 본네트 앞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와이퍼 자체에서 워셔액이 분사가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차가 벤츠 S클래스, 이런 플래그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을 지금 실아이언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라든지 이런 기타 외적인 부분은 다 동일하게 우리 스마트폰에 설정 다루듯이 이용하실 수 있고, 핫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전원 켜기, 자동 전원 크기.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차를 시동을 끄실 때 일일이 버튼을 누르셔야 되지만은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키를 가지고 내려서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럼 자동으로 시동이 켜집니다.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버튼을 쓰실 일이 없는 거죠. 제가 매번 이제 들려드렸던 그 특유의 이제 가상 사운드도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 감지에 CPD라고 유화 감지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요거를 켜게 되면은 여름철에 아이를 두고 차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무게를 감지하고, 만약에 시동을 끄고 내리려는데 뒤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감지해서 알려줍니다. 간혹 더운 여름철에 야외에 주차를 하실 때 아이를 두고 내리셔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은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감지 시스템이 실아이언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DAS,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우리가 이제 반지하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시스템도 기존의 실과 동일하게 2세대 반지하율 주행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차선 유지 보조 및 사각 감지,
그 다음에 뭐 하차식 문 열림, 스마트 하이빙 어시스트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선 이탈 보조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하게 이제 경고 또는 뭐 경고 방지 아니면 뭐 유지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도 긴급 제동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센싱 같은 경우에도 민감하게 또는 이제 강하게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아토3하고는 다르게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센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전방 교차로 이제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센서가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및 후방 센서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 다인 오디오가 빠지면서 이제 기본 오디오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뒷좌석 트렁크에서 보셨던 뒤에 이제 우퍼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셨고 과연 음질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화면에 이제 다 담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음악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음을 한번 해보실게요. 어떠십니까? 10개의 스피커가 이제 기본 스피커에 우퍼가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웹브라우저라든지 안쪽에 이런 이제 지금 블랙 테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테마 색깔은 다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티맵 내비게이션도 그래서 바로 한번 누르면 사실 거의 태블릿 PC에서 보던 화면 사이즈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보니까 정말 느낌 자체가 많이 색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 전시장에 한번 오셔서 앉아 보시고 또 시승을 해 보시면서 같이 이런 기능을 시연해 보시면은 아마 차량 결정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앞에 운전석을 제 포지션 기준으로 맞추고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시트 밑으로도 발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편안한 자세를 볼 수가 있고 방석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로는 이제 거의 50cm에 가까운 길인데 사실 웬만한 이제 대형 SUV에 가까운 그런 큰 크기의 이제 방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허벅지를 거의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이제 앉아 있어도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 그리고 편안합니다. 이 퀼팅 패턴이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이런 엠보싱 효과 그리고 요추하고 엉덩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기 뒷좌석에서 보는 글라스 루프의 광활함은 직접 오셔서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뒤쪽까지 뻗어 있는 이 글라스 루프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크면서도 안쪽에는 또 선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칠 때는 햇빛을 차단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유리가 주는 개방감 하나가 이 차량 안의 전체적인 느낌 및 안에 앉았을 때의 정말 이 개방성 정말 편안하기도 편안하지만은 눈에서 오는 이런 시각적인 즐거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행적인 전기차의 느낌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이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플래그십이라고 말하는 뭐 S클래스 7 시리즈 뭐 우리 제네시스의 뭐 G90 이런 차 못지않는 감성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새로 출시된 시라이언 7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오늘 진행해 봤고요.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제 실내를 기능적인 부분까지 이제 안내를 드려봤는데 사실 화면 속에 담기 힘든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착자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런 공간성. 제일 중요한 거는 운행을 통한 시승의 이런 전기차의 이제 느낌. 사실 이제 전기차가 주는 이제 뭐 엑셀링이나 브레이크 감은 이제 다 비슷비슷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방지턱이나 이런 운행 상황에서의 승차감 느낌은 모든 이제 브랜드마다 약간의 그 색깔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꼭 저희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시승을 하시면서 차량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